타오르는 갈증 Just take a bite 혈관을 톡 쏘는 빨간 사과 Come on 오래된 진실에 눈을 떠 너의 DNA에 새겨진 real history Let's play now Let's play now 생명을 품은 Palmyra Mountains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댕그리칸에 하늘이 열려 재단 위에 왕관 King Shaman K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19 사로잡은 태양을 임태해 가늠한 칸 은과양이 뱀처럼 얽힌 crown 왕들의 왕카투 놀카간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Father when he said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As above, so below 신단 숨이 들어 내려온 화름 손엔 금방울 go A new Kanata is born 신시빼라 8, 3 grips 그로고 키 아이런 보해 추천왕 Archers of the east 동이 Dear chaser 동이 황제 홍과 소금 천시도 say 동이 The one Kanata is rising 2333 BC 고조선의 건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통치자 His name is 당군왕 검탐갈리 암각에 새겨진 탱그리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Han Kanata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out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symbol of 동이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out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out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띠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즐거운 취직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고요. 일단 역사 방송 하고 나서 뒤에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광고부터 보고 가죠. 보물지도 우리 티르님 말씀해 주세요. 네, 5월달 구매 이벤트고요. 7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목록에 있은 보물지도 손수건은 가로 세로 45cm로 되어 있고요. 이걸 필요로 하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목록 카페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리고 이니그마 키트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비공개 역사 강의를 모두 USB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이니그마 전용 게시판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목록 테마 여행 영상을 불특정하게 업로드되는 걸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해외여행도 이쪽에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대규모로 그때 계획했던 거는 조금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그룹으로 지금 오프라인 모임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 여행부터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서 모임하는 것도 지금 거의 2주 간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룸 카페나 목룸 메이슨 쇼핑몰에서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영상 창작 콘테스트 있죠? 네, 이번에 그 목룸 메이슨 영상 창작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룸 어젠다와 세계관이 포함된 콘텐츠로 자유롭게 제작하시면 되고 정치 분야나 또는 이제 갈라치기 같은 조금 목룸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되는 그러한 콘텐츠가 아니면 됩니다. 영상 길이는 4분에서 18분 이하, 그리고 보상으로는 1등 10만원, 2등 6만원, 3등 3만원 이렇게 지급해드리고요. 우승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거 평가를 받는 투표에 참여가 된 영상들, 그러니까 목룸 메이슨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 참가자 전원은 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만약에 그 1등 하신 분이나 뭐 2등 하신 분, 3등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조금 코드가 맞다 싶으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본인이 이제 부담 없이 제작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승자 선정은 목룸 카페 회원분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투표 기간은 제출되는 마감일인 6월 25일이네요. 6월 20일이 아니라 6월 25일까지 제출을 하신 이후에 7일 동안 투표를 목룸 카페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AI를 사용했을 경우 영상이나 이미지, 음원으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참가 영상은 다른 곳에서 업로드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영상 중에 보상을 받는 영상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목룸 메이슨에 기속된다는 점, 그리고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끝났던 역사 강의 제5보 유물로 보는 한국과 일본과 관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버튼글에서 핀 버튼 협찬해 주셨고 저희 키트 구매하시면 저희가 상품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크로아티아 역사를 합니다. 지금 뒷 배경이 파미르곤입니다. 여러분 파미르곤 가보신 적 없죠? 네, 저도 못 가봤습니다. 네, 가면 죽어요. 거기 분쟁 지역이라서 갈 수가 없어. 희한하게도 전 세계 초고대 문명이 생겼던 걸로 추측되는 지역은요, 다 분쟁 지역입니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파미르거든요. 이번에도 최근에 전쟁 났잖아. 인도랑 파키스탄. 그 전쟁한 지역이 파미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그 파미르라는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못 가서 안타깝을 뿐입니다. 네. 크로아티아와 동이가 무슨 관계이냐? 근원지가 같지요. 바로 파미르에서 갈라졌다는 근원지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일 건데 오랜만에 역사 얘기하는데 생소할 겁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저쪽에 보이십니까? 여기 기다라키에 있는 나라. 아주 기다라키에 있어요. 왜 안 보여? 얘가 미쳤구나.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레이저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기다란 나라. 그래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랑도 역사적 고대사로 가면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사로 가면. 그러나 뭐 근대사에서는 이제 완전히 남이죠. 우리랑 상관이 없는 나라죠. 근데 어쨌든 이 나라 굉장히 그 중요한 나라입니다. GDP도 2만 3천이래 가지고
꽤 잘 사는 편입니다. 1인당 GDP예요. 우리나라가 3만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0불 정도 잘 사는 거예요. 꽤 잘 삽니다. 예. 그리고 저하고는 인연이 깊죠. 왜냐? 제가 카자흐 국립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몽골 국립대학교로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를 끌어당겼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약간 야식거리 했어. 뭔가 느낌이 우리 일루미나티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 했어. 내가 연구한 거라던가 고대사 연구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초고대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 샤머니즘 맥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를 그때 독일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고민을 엄청 할 때였죠. 왜? 카자흐 국립대학교가 갑자기 룰을 바꾸면서 졸업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은 졸업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결국 이거지 이거. 제도를 이상하게 바꿔갖고 준비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저는 나한테 그때 프랑스 교수가 또 있었어요. 그 프랑스 교수가 나한테 옵션을 제시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또 다시 카자흐 국립대학에 왔을 때 나한테 옵션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독일 사람들이 왔었던 그 대학교, 그 다음에 터키의 앙카라 대학교, 그 다음에 몽골 국립대학교, 이 셋 중에 하나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러더라고. 추천서 써주겠다. 추천서 써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을 선택했다가 아주 인생 아주 엿대버렸죠. 왜? 속아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몽골 가서 개고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독일을 갔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네,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저를 적극적으로 독일로 추천했던 분이 크로아티아 사람이었어요. 크로아티아 사람이었는데 옛날 때 그 보스니아 내전으로 피난 갔던 사람이에요. 독일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서 해서 교수가 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했어서 제가 크로아티아를 잘 알죠.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굉장히 문화가 그 동양적입니다. 동양적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자 크로아티아 사람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동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슬라브계입니다. 슬라브계인데 여러분 그 슬라브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시죠? 슬라브 이름의 유래가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S-L-A-V-E. 여기서 나온 게 슬라브예요. 네, 그래서 슬라브라는 이름 자체가 뿌리를 알고 보면 노예예요. 노예. 네. 그런데 그 슬라브인들의 고대사를 보잖아요. 지도자가 슬라브인이 아닙니다. 네, 이게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그 마음 아픈 뼈 아픈 진실이야. 중국하고도 똑같아요. 중국도 중국의 지도자들 한족 아니잖아. 중국 역사 이래 한족들이 지도자가 된 적 없잖아요. 바이킹도 있었고요. 투르크인들이 많았습니다. 투르크계가 슬라브인들을 수천 년간 다스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터키 투르크가 그냥 그저 그런 나라로 전락했지 옛날 때 여러분 투르크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슬라브족들 고대 영웅들은요 다 투르크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이제 백화 작업을 하죠. 백인화시키는 작업. 그랬는데 그 러시아의 많은 영웅들, 몽골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 몽골 제국에 맞서 싸웠던 그러한 영웅들이 있어요. 다 투르크인들이야. 지도자는 투르크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로 이제 논박돼 가지고 이제 무덤을 팠더니 무덤에서 DNA 검출했더니 투르크인이야. 슬라브인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크로아티아도 최초의 지배 계급은 투르크 쪽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전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이 달라요. 그랬고 이 투르크인들은 어디서 왔느냐? 파미르. 네, 신라와 똑같아요. 투르크는 아시아계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를 얘기합니다만 조선계라는 단어, 그러니까 고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계 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같은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닌 다짬뽕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홍수로 인류가 전멸을 할 때 살아남은 인류들이 파미르곤으로 탈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홍수 이전의 문명을 간직한 채 살아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 홍수 전설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8명이 생존합니다. 성경도 8명이죠? 근데 이 중앙아시아 전설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럼 왜 8명이 생존을 했느냐? 그게 암수 한 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색 종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스키타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색족이에요. 색족은 몇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습니까? 4개 종족입니다. 백부인, 적부인, 황부인, 남부인. 4개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4개 종족이 암수, 남자, 여자로 하다 보니까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전멸하던 당시에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쨌든 인류를 한 쌍씩 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미르고온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미 그 이전 문명은 파괴됐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너, 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인류예요. 그랬다 나중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오늘날의 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이 엘리트들이 오늘날 누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들의 역사야.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원래 생존했던 인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일원 혹은 멤버면은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2인종으로 구별하기가 참 애매해. 그런 거 없어요. 뭐 한국인이에요? 뭐 서양인이에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신적 아이덴티티. 예. 그래서 인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역사에 보면은 판노니아라는 나라였다라고 나와요. 여기 지도 나오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도 유럽인 계통의 켈트족. 근데 이것도 제가 여기 썼죠.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에. 켈트족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도 유럽어화된 게 켈트족입니다. 인도 유럽어화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켈트족의 후손하면은 그게 스코틀랜드, 웨일즈, 브리튼, 아일랜드 4개입니다. 뭐 브리튼이라는 지역은 이미 다 영어로 덮였기 때문에 없고, 그나마 그 켈트족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예요. 근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지금 잉글랜드.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과 지금 접해 있잖아. 큰 섬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는요, 인도 유럽어의 문법을 따라갑니다. 단 단어는 걔네들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어의 단어, 스코틀랜드어의 단어를 쓰지만 문법은 이미 인도 유럽어화 됐어요. 그런데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점령한 북아일랜드 말고 그냥 아일랜드, 독립되어 있는 땅.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게일어라는 걸 씁니다. 게일어 계통의 언어를 써요. 근데 이 아일랜드어는요, 알타이계 문법을 따라가요. 즉, 앵글로색슨, 즉 인도 유럽어계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켈트족의 언어가 어느 쪽이냐는 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지역은 인도 유럽계가 싹쓸이 했기 때문에 켈트족은 어쩌면 우리 같은 교차어로 썼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 점령당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동화돼 버린 거예요. 마치 중국 땅에 사는 우리 동이족하고 비슷해요. 중국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지만 어떻게 했죠? 한족어에 동화돼 버렸잖아. 한족어에 동화되면서 어떻게 했죠? 단어들만 자기가 쓰던 단어를 지금 씁니다. 물론 한족어의 단어들도 막 섞여 있고 막 이런 상태로. 그게 켈트족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켈트족은 인도 유럽어족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달마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달마티아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여기 크로아티아, 여기 남부 이 지역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로아티아예요. 국기가 우크라이나랑 정말 닮았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똑같잖아. 왜 그렇겠어요? 이 구별이 없어요. 왜 크로아티아랑 우크라이나랑 국기가 비슷하느냐? 이들을 지배했던 세력이 같기 때문입니다. 지배자는 누구였느냐? 스키타이예요. 이들을 지배했던 세력은 스키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라브족들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냐 우크라이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북방계 유목민족이 다스렸던 지역. 오늘날로 비하면 뭐냐?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주, 만주, 한족 지역 이거를 누가 다스렸죠? 여진족이 다스렸잖아. 청나라로.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독립국가가 돼서 떨어졌지만 과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렇게 공통된 이러한 역사나 문화가 공유가 됩니다. 네. 여러분 스키타이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많이 잊혀졌지만 스키타이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자, 크로아티아 국장의 상징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있는 거는 이게 슬라브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슬라브 민족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들어가면 그런데요. 프랑스 국기도 그런데 물론 프랑스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저러한 색깔이 들어가면은 그게 슬라브 민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 국기는 흰색이랑 빨간색 위치가 아마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런 색깔 조합이 있으면은 대답이다. 크로아티아도 슬라브계입니다. 이거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기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조금 알아듣겠더라고. 왜? 러시아어랑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겠어, 대충. 문장이 길면 못 알아듣는데 내가 딱 듣고자 하는 컨셉, 그거만 탁탁 들으니까 이거 비슷하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바탕은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바탕에 저렇게 한 거는 이들이 슬라브 계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국장이라고 해서 심볼이 있죠.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거 가운데 심볼. 여러분 이거 뭘 것 같습니까? 가운데 심볼. 뭔지 알겠습니까? 체스판? 뭐 그런 게 있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제 추측이에요. 제가 연구해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이거죠. 똑같죠? 티베트. 파미르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에 가면은 저러한 각종 신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신장들의 저 복식은요, 원래 고대의 티베트 신들의 복장입니다. 나중에 불교가 퍼지면서 저러한 티베트의 고대 신들이 석가모니를 지키는 수호신장이 돼요. 혹은 보살. 이런 걸로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보다 격화된 거죠. 격화. 됐는데 원래 그 지역 토속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죠? 닮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불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존재했던 샤머니즘의 잔재입니다. 저 파미르고온의 세력들이 동유럽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국장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슬라브 민족들을 바탕으로 그 위에 지배계급의 얼굴이야. 이렇게. 즉 지배계급은 슬라브인이 아니다. 과거 청나라, 몽골 제국처럼 지배계급은 파미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삼장법사가 하는 듯한 그러한 방식의 그런 모자 모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선과 악, 그렇게 봐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들도 악신이 아니라 다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 힌두교에 비신이라는 우주의 창조신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라면 그게 야훼예요, 야훼. 야훼에 해당하는 게 바로 힌두교에서는 비신우의 신인데, 아니, 잘못 얘기했다. 비신우가 아니라 브라흐만이죠, 브라흐만. 브라흐만이라는 신인데, 이 브라흐만은 바로 창조와 파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비신우는 창조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신우와 시바가 합쳐져서 브라흐만입니다. 네. 그래서 신은 창조와 파괴를 다 한다. 이게 기독교에 가서는 어떻게 됐죠? 창조와 심판으로 단어가 바뀌어요. 다 똑같아. 힌두교가 됐든 유대교가 됐든 다 뿌리는 하나예요. 파미르고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서운 얼굴을 했다고 해서 악마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고대의 티베트의 신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지배계급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대 종교에서 보는 인격 신화된 자들은요, 전부 다 고대의 파미르고원에 살아남았던 엘리트들, 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알루미니 형님들이죠. 그들이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고대에는 신격화됐어요. 왜냐? 아무것도 이제 다 홍수 때에 파미르고원을 간 사람만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에 휩쓸려도 물에 둥둥 떠 있다가 물 빠지면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원시 인류화 됐죠. 왜? 모든 게 다 휩쓸려가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원시 자연에 내팽개져 치면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다 원시 인류 수준이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천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즉 천선 강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홍수 이전의 문명을 갖고 살았던 이 생존자들이 다시 과학과 문명을 퍼뜨리거든.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이에요. 고조선을 건국하는 환웅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고대의 신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입니다. 엘리트들이에요. 네. 뭐야? 이만 갑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천벌받습니다. 뭔 개소리야? 왜? 긁힙니까? 응? 뭐가 긁혔나 봐. 뭐가 천벌받아? 자, 그래가지고 이 크로아티아 이 사람들의 이 모자에 보면 심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심볼들을 보면은 역시 중앙아시아랑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초생달과 금성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거 전형적인 이슬람 상징인데 이거 이슬람 상징 아니라 그랬죠? 왜? 이렇게. 요 위에 거는 이게 키프로스 거기에 심볼이고 요 밑에 거는 몽골 부리아트 쪽입니다. 이거 이슬람 아닌데 얘도 이걸 써. 키프로스 쪽은 기독교예요. 몽골은 샤머니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생달과 금성의 심볼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조선 문명에서도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의 심볼이 아니라 바로 고대 천성 강림 사상을 기반으로 했던 샤머니즘, 그러한 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로 들어온 지배계급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제가 요 심볼 있죠? 요 심볼은 유럽 왕실들이 쓰는 심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아마 리투아니아일 거야. 뭐 많아요. 어딘지는 제가 까먹었지만 뭐 리투아니아, 뭐 무슨 뭐 어디 공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유럽의 왕실들의 심볼들인데 보면은 다 초생달과 금성 모양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과 상관없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있어요. 네. 이들은 이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초생달과 금성은 원래 이슬람의 심볼이 아니다. 유럽은 이슬람이랑 싸웠잖아요.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볼들을 왜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즉 크로아티아의 지배계급의 심볼 중에 하나인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다? 바로 동유럽의
왕실을 이루었던 왕족 계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동유럽 왕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유라시아 기만민족들이 만들었습니다. 문 닫으세요. 중국의 역사와 똑같아요. 중국을 정복하고서 황제가 된 사람들 다 북방계 기만민족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럽의 지배계급은요, 유럽을 정복했던 북방계 기만민족들이 다 거기서 왕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문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주가 아마 중국 산동성일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고조선과 관련된 심볼과 저 유라시아 끝대륙 유럽에서 나타난 심볼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야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과 동유럽의 왕조를 세운 세력이 같은 세력이라서 그래. 하나의 세력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볼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도 당연하죠.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처음 만든 게 로물루스, 레물루스 아닙니까? 로물루스, 레물루스 형제 누구예요? 에트루스칸이라고 하는 바로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그들의 기원도 중앙아시아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늑대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중앙아시아 신화랑 똑같죠. 중앙아시아에 누구더라? 하여튼 있습니다. 그 영웅 신화 있어요. 그 영웅 신화에도 보면은 그 영웅도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아시나도 그랬죠. 투르크의 시조신 아시나 신화도 보면은 아시나가 바로 늑대의 젖을 먹고 성장했던 영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실크로드도 굉장히 오래됐죠.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심볼. 자, 그리고 두 번째 심볼. 빨간색과 파란색. 이거는 뭘까? 이거 유목민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키타이 전통에서 파란색 계급이 누굽니까? 유목민 계급입니다. 노란색은 농민 계급이에요. 빨간색, 적색 무사 계급과 유목민 계급. 이걸 상징하죠. 여기 보면 월트 디즈니 나온 슈렉 있죠? 이 슈렉의 이미지가 왜 나왔느냐? 몽골인 보고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족들 있죠? 그거 몽골인 보고 만든 거예요. 등치 크고 다리 짧고 얼굴 크고 배 불룩 튀어나오고 슈렉의 모습이죠. 산속에 살면서 엄청난 힘이 장사고 이 부리아트, 몽골 이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마을에 쳐들어와서 예쁜 백인 언니들을 납치해 가죠. 그런 이야기들. 그게 다 뭐냐? 유럽에 살았던 몽골계 기마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켈트족도 보면은 스키타이랑 비슷한 복식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스키타이의 언어는 인도 유럽어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죠? 또 힌두교에 나오는 신들도 파래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도 파랗고 오른쪽 위에 이거 카이사르입니다. 우리 게세르 신화, 게세르를 다른 말로 카이사르라 그래요. 로마에도 율리우스 시저 있죠? 그 시저가 카이사르잖아. 디아블로에 나오는 악마의 모습. 전부 다 푸른색이죠. 이거 왜 그렇다고 했죠? 스키타이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구출한단 말이에요. 모닥불 피워놓고 샤먼 의식을 해. 종교 의식을. 그러면서 아메리카 인디안들 보면은 전쟁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고스트 댄스. 전쟁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죠? 모닥불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이렇게 막 바르죠? 그런 거를 스키타이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녹색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옛날 아더왕 영화인데 여기 보면 기네비아 공주로 묘사되는 여자가 이렇게 켈트족인데 녹색으로 칠한 모습으로 나오죠? 저게 그래서 나옵니다. 네, 맞아요. 러시아의 왕 사르도 카이사르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의 황제 이름도 카이저, 카이저도 카이사르에서 나온 거예요. 즉 뭐다? 고대의 독일 게르만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슬라브 민족의 지도자가 투르크계였어.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때 유럽인들은 독일을 아시아로 분류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때는 독일을 아시아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을 아시아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적색 파란색이 뭘 상징하냐? 바로 투르크계 기만민족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다 돼 있죠. 자, 아이누족의 칼 들고 있죠. 무사. 요 사람 이반. 그 다음에 치우. 요거는 폴란드의 후사르 기병대. 스키타이. 그 다음 왼쪽 밑에 있는 건 이게 스파르타의 그 귀족들. 이거 바이킹. 다 빨간색입니다. 왜? 이들은 전부 다 스키타이와 관련이 있어요. 스키타이에서 지배 계급 중에 무사 계급이 뭐죠? 적색 계급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저래. 붉은색 옷을 입으면 바로 무사 계급입니다. 예전에 제가 당구나 카자흐스탄에서 얘기했었죠. 그리스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아이들, 그 애들이 원래는 스키타이 애들이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대 그리스의 언어는 지금의 인도 유럽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화되면서 즉 인도 유럽어가 됐지 원래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스파르타도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지배 계급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셋, 숫자 셋은 뭘 상징하냐? 삼국 통치 시스템. 그 북방민족은 무조건 국가를 3분 안에서 다스립니다. 흉노도 좌현왕, 우현왕. 가운데 묵돌선호 이런 식으로 중심에 흉노, 왕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그 국가를 해서 세 개로 나누죠. 고조선도 3조선. 그렇죠? 금나라도 세 개의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크게 3분 안에서 다스려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게 바로 고대 탱그리 신화의 전설이죠. 거기 보면 탱그리는 그 탱그리 신화의 예문은 탱그리 자체가 몸이 짜게지면서 암컷과 수컷이 됩니다. 그게 탱그리, 그래 우마이가 엄마예요. 우리 함경도 이런 거 아마이, 오마이 이러죠. 그 우마입니다. 그 우마이 탱글이라 그래.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첫째 아들 카이사르, 둘째 아들 칭기스, 셋째 아들 예르사인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카이사르는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칭기스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내는 원래 유목민은 막내 상속이니까 예르사인은 파미르고온에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파미르고온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카자르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아슈케나지 유태인. 그 조상이 어디로 가느냐? 파미르고온에서 동쪽, 즉 중원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이에요. 그 조선에서 또 나오는 게 또 누구죠? 바로 기자조선. 기자의 원래 이름이 뭐죠? 카자르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기자조선의 원래 발음은 가자르 주잔이다. 카이사르 주잔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게 다 그 말이야. 게세르, 카이사르, 시이저, 그 다음에 가자르, 다 같은 단어를 발음이 조금씩 변한 겁니다. 그 태무진이 나중에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왜 태무진이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느냐? 태무진은 태어나서 자기가 점령한 지역이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땅이었어요. 유럽 정복을 막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태무진이 초원을 통일하고 이제 황제로 등극할 때 태무진한테 어떤 이름을 부여해야 될까 하다가 탱그리 신화에 의하면 파미르고온을 중심으로 서쪽을 지배한 자가 칭기스, 두 번째 아들 칭기스칸이었거든요. 그래서 태무진이 칭기스란 칭호를 받아서 칭기스칸이 된 겁니다. 갑자기 칭기스란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몽골 애들도요.
왜 태무진이 칭기스칸인지 모릅니다. 왜 칭기스칸 칭호예요? 몰라. 그냥 그렇게 불러 그래요. 그게 샤머니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조선 때에도 기자조선이라는 기자, 즉 가자르, 즉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신라가 건국되는데 신라도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박혁거세. 여진 한자리가 뭐죠? 보호흐게스르한. 그게 박혁거세죠. 보 뭐예요? 박. 무당. 몽골어로 보가 무당입니다. 그리고 혁거세. 혁. 그게 뭐죠? 몽골 발음으로 호흐. 그게 뭐예요? 파랗답니다. 근데 한자로는 붉을적자예요. 그럼 왜 붉을적자인데 호흐 파란색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응? 파란색 역삼각형. 호흐. 그 다음에 빨간색 붉을 혁자거든요.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거서한, 게스르한 이거든요. 즉 가자르한이래요. 보호 가자르한. 그게 박혁거세의 이름이야. 응? 이런 심볼을 모르면은 그 한자의 글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북방 민족들은 국가를 건설하면 3분할 시스템으로 갔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응? 그랬고 앙코르와트를 지배했던 자들의 머리 장식도 보면 이렇게 숫자 3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게 고구려 여왕의 머리 목장하고도 똑같죠? 잘 봐요. 그쵸? 똑같죠? 왜 그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파미르로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대 왕국 국가, 고대 왕국이라는 것은 물고기 태양신 숭배 종교부의 시작이에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것들. 이런 종교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파미르 고원으로부터 지도자들을 보낸 것 같아요. 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임신시킨다? 좋은 날을 받아서 모닥불 펴놓고 광대버섯 줘서 젊은 남녀들을 뿅 가게 한 다음에 술 먹고 춤추면서 뭘 한다? 눈 맞는 남녀들끼리 얼레리꼴레리를 한다. 우리나라 축제 보면 동맹, 부여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천 행사 보면은 항상 젊은 남녀들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한다 그러죠. 술 먹고 춤추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레리꼴레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면은 그게 좋은 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들거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사주팔자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농사를 지을 팔자는 농사를, 학자가 될 팔자인 사람은 학문을, 왕은 제왕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다 가르치고 나서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하산시킨다. 하산하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미르 고원에서 다 가르치고 모든 교육이 끝나면 그들을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보냈어요. 야, 너는 저쪽으로 가. 넌 저쪽으로 가. 근데 이게 크로아티아 풍습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도 보면 어때요? 성모 마리아가 초생딸이고 예수가 금성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볼리즘에 머리 위에다 이렇게 불을 붙여놨죠? 이거 몽골에 있는 그 쌍지랑 똑같네. 예수에다가 왜 머리에 불을 붙여놨죠? 이게 천손이라는 소리잖아요. 바로 뭐죠? 금성. 탱그리 신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탱그리 신화에 보면은 탱그리는 모든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백마를 타고 이렇게 태양을 도는데 백마를 타고 한 손에는 금성을 들고 있다. 근데 금성 머리에 불을 붙여서 들고 있다. 그래요. 그 장면이 뭐냐면 7월 24일 나담 축제. 몽골에서 나담 축제 할 때 몽골 기병들이 들어올 때 바로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이 기다란 창 같은 걸 들고 있거든요. 그걸 딱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뿔 모양으로 해서 초생딸과 금성 모양을 상징한 걸 들고 있죠.
왜? 그게 탱그리를 상징하거든. 응.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런 똑같은 심볼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유라시아 샤머니즘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응.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불 모양을 상징한다. 예전에 얘기해서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 혹은 어쨌든 염소.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어디지? 크로아티아도 포함될 거예요. 어쨌든 있는데 여기 이거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여기 보면 술록을 표시해 놓습니다. 술록 혹은 사슴이에요. 자, 이걸 왜 해놨느냐? 고대 동유럽 전설, 어느 나라인지 지금 제가 까먹었어요. 그냥 동유럽이라 할게요. 고대 동유럽 전설에 의하면 바로 수메르에 있었던 니물롯 알죠? 그 바벨탑 건설했던 사람. 니물롯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고르 후노르. 여러분 그 맨날 요한계시록 그 종말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마곡과 마노르 후고르라고 나오고 또 성경에서는 마곡과 뭐라고 하는데 마곡과 곡이라고 얘기하나? 어쨌든 그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인데 그 아이들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아주 아름다운 하얀 사슴을 봐요. 그래서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역이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서 그 사슴을 쫓아갔던 왕자들이 다시 고국인 수메르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살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크림반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있죠? 거기로 간 사람들. 이게 어느 나라 전설일까? 크로아티아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설이에요. 뭐 그 구별이 없었어. 아까 보면은 그 적색 크로아티아 보면 깃발이 우크라이나 깃발이랑 똑같죠? 왜냐면 그게 지배계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다 걔네들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송 시작할 때 노래 중에 디어 체이스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슴 추적자. 사슴 추적자가 누구를 상징하냐? 건국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건국의 아버지. 디어 체이스. 그래서 제가 티르가 노래 만들 때 그거를 꼭 집어넣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크로아티아, 지금은 크로아티아가 이제 크림반도에 가면은 이렇게 사슴을 조각해 놓은 조각물이 있어요. 왜? 크로아티아 혹은 우크라이나가 건국될 때 그 시조가 수메르로부터 온 니물롯의 자손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니물롯 나쁜 놈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 그렇죠?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악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왜 사슴이냐고요? 그 사슴이 여성 샤먼을 뜻합니다. 뿔을 달고 있는 여성 샤먼. 바로 누구죠? 색족, 스키타에 나오는 백부인이에요. 하얀 피부와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백부인, 여성 샤먼들. 그 여성 샤먼을 쫓아간 디어 체이스. 여러분 고구려 건국신화도 똑같아요. 고구려 건국신화 어떻게 하죠? 해모수가 유화 부인을 쫓아가서 얼레리 꼴레리에서 애를 낳았다고 하죠. 해모수 뭐하러 왔습니까? 사냥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냥하러 왔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녀, 즉 샤먼이거든. 그 샤먼들을 보고 어머 예뻐 그리고 가서 얼얼얼얼 디어 체이서. 그래서 그 바레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서양인 음모론에 의하면은 바로 가자리아입니다. 가자리아. 이 가자리아가 만들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고구려 바레 유민들이에요. 바레가 멸망했을 때 그 멸망한 바레 땅에서 바레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뭐라 불렀느냐? 조복연합이라 불렀습니다. 조복연합. 인터넷에 조복 치면 나와요. 조복인데 그거는 한자 발음을 한국 발음을 읽은 거고 그거를 다시 만주어로 읽어야지. 만주식 한자 발음이 뭐냐면 지금 중국 애들 한자 발음 만다린 저 발음 중국식 발음을 읽어야 돼요.
왜? 지금 중국인들은 여진식 한자 발음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쓰는 한자 발음을 보면 조복이 아니라 주부입니다. 주부. 그 이 주부가 뭐냐? 바로 몽골어 혹은 만주어예요. 은차 문자입니다. 주가 뭐냐? 그 오늘날 한자로 달릴 주자입니다. 주막 안산할 때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탈 때 우리는 이리야 하면서 막 말을 속도를 내죠. 몽골 사람들이나 부리아트는 말을 달리게 할 땐 추 그럽니다. 추 이렇게. 그게 달릴 주자예요. 달려라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한자로 달릴 주자가 된 겁니다. 주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 달리다, 추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조복할 때 복, 부는 뭐냐? 그게 사슴입니다. 몽골어로. 그래서 조복연합의 조복이라는 민족 명칭의 이름은요. 바로 뭐다? 디어체이서. 사슴 사냥꾼이라는 소리예요. 놀랍죠? 그래서 발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뭉쳤던 바로 그 고구려 혹은 발해 유민들의 연합의 동맹체 이름을 조복연합, 즉 디어체이서. 디어체이스가 누구죠? 고주몽이잖아. 고주몽이란다. 해모수잖아. 해모수와 유화부인. 응? 유화부인이 사슴. 해모수가 사냥꾼. 응?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그래서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발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용가 하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결국은 포기해요. 그래서 만주에서의 발해국 건국을 포기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들이 누구다? 바로 케레이입니다. 케레이. 그 케레이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칭기스칸, 즉 태무진이 친족들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칠 때 케레이의 옴칸이 태무진의 관상을 보고 얘는 황제가 될 생이다.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태무진이 케레이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몽골 제국을 건설해요. 징기스칸의 이 뿌리나 혈통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그 징기스칸의 자손들은 우리 케레이, 즉 우리 고구려나 발해 유민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유럽에 가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아슈케나지 유태인입니다. 가자라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염소는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걸 사탄이라 그래서 바포메트로 묘사한데 이거 카자흐스탄입니다. 어때요? 염소 신성의 상징이에요. 맨 꼭대기에다 올려놓죠? 왜? 원래 지도자가 저렇게 머리에다 바포메 뿔을 씁니다. 사탄의 상징이 아니에요. 옛날 때 제가 몽골에서 그거 쓰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거 보고 김박사는 이걸 왜 연병 떠들고 와, 이 무식한 것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 조상의 뿌리도 몰라. 자기 조상의 뿌리도 모르고 우리 한민족의 고대 이런 것도 몰라. 문제는 뭔지 알아요?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의할 때도 그 음모론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는 프리메이슨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막 나와서 얘기하는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우 머리 아파. 저 무식한 놈들 진짜. 조상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지들이 사탄이란다. 아이고. 저게 어쩌면 고대 환웅의 모습이에요. 고대 지도자들은 저렇게 머리에 바포멧의 뿔 있죠? 저게 알타이의 사냥입니다. 알타이 사냥이 저러한 뿔을 갖고 있어요. 저거를 지배계급의 상징으로서 머리에 썼단 말이야. 술록의 뿔 혹은 저 염소의 뿔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 북극고에는 술록의 뿔을, 초원지대에서는 술록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알타이 산에 살던 저 산염소에 저 뿔을 쓴 거예요. 지배자의 상징으로서. 자, 그리고 생명의 나무. 이 생명의 나무가 바로 신라 왕관 있죠? 이거 뭐죠?
술록의 뿔. 이 뿔을 상징화한 게 이거라 했잖아요. 그럼 술록의 뿔인데 왜 나무예요? 그럴 수 있어. 이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죠? 파라다이스 호텔 푸드코트에 가면은 거기에 사슴 있습니다. 사슴 있어요. 보세요. 사슴 머리의 뿔을 나뭇가지로 조각했습니다. 왜? 뿔을 나무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스노우 더 화이트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면은 하얀 백색 술록이 나오는데 뿔을 나무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라 왕관, 왕이 썼던 왕관은 술록의 뿔을 상징하면서 생명의 나무를 상징해요. 네. 그게 나중에 유대교에서는 카발라가 되는 겁니다. 카발라도 뭐라 불러요? 생명의 나무라 부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모론 전사들 카발라는 막 사탄의 의식이야! 막 그러죠. 연병하고 있네. 좀 더 알고 얘기해. 그런 거랑 상관없어.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 그 생명의 나무, 그 유대교에 쓰던 카발라 의식은요, 불교라면은 이거 메디테이션, 명상입니다. 명상이에요. 석가모니가 뭘 하죠? 그 보리스 나무 밑에서 이거 명상하잖아. 그쵸? 힌두교의 많은 신들도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하는 걸로 나오죠?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카발라 의식이야. 카발라 의식인데 그게 불교에서 하는 명상, 메디테이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명상해요. 그 개뿔도 모르면서, 아니, 유대교를 훔쳐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만들었잖아. 지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대교를 갖다가 사입이라 얘기해. 존나 웃긴 거죠? 유대교를 베껴갔으면서 유대교 의식을 사탄의 의식이라 얘기해. 이거는 진짜,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해먹은 거야? 유대인들의 종교를 뺏어가고서 유대인들을 악마화시키잖아요. 무려 20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중에 자신네들이 취하지 않은 것들, 유대교에서 일부만 취해서 카톨릭을 만들잖아.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취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을 전부 다 사탄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왜곡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개신교에서도 왜곡하고 그래? 카톨릭에서도 왜? 하기는 카톨릭에서 나온 자식이 개신교니 한 번 왜곡이 되니 개신교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통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그래. 아니야.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종교 권력을 뺏어온 게 로마 제국의 황제잖아. 그들이 만든 게 카톨릭이에요. 유대교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반유대주의적이었어. 여기서 나온 개신교? 문제는 이 개신교도 반유대주의잖아. 아닌가요? 유튜브 검색해봐요. 반유대주의 영상 만드는 애들 다 누구죠? 예레미야 연병 떨면서 다 개신교 애들이죠? 다 한통속이잖아. 카톨릭과 한통속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정치제도. 이 왕을 중심으로 적색 계급, 백색 계급, 흑색 샤먼이 있습니다. 네, 계급에는. 샤먼도 그렇죠. 적색 샤먼, 백색 샤먼, 흑색 샤먼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대 국가 시대가 되면서 적색 계급은 이 칼싸움을 무사 계급이에요. 이들이 왕이 됩니다. 백색 계급은 누구죠? 종교 지도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흑색 샤먼은 누구냐? 이게 바로 어세신, 하사신들이죠. 샤먼 중에 가장 강력한 샤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하사신,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들이나 알루미니 형님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암살자들은 뭘 하느냐? 늘 얘기하지만 이 적색 계급과 백색 계급 간의 권력 다툼에서 균형이 깨졌을 때 그때 나타나서 죽입니다. 옛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보면 어때요?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암살자들이 나타났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 암살자들이 다 누구예요? 흑색 샤먼들. 닌자 뭐 그렇게 불릴 수도 있죠. 이제 찌째명을 죽일 때다 젓가락.
미치고 환장하겠네. 예,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저 심볼을 보면 뭐라 알 수 있죠? 고대 크로아티아 민족들도 3분할 국고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적색 계급은 투르크족, 백색 계급은 코카서스인, 흑색 샤먼은 퉁구스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퉁구스가 누구예요? 우리. 근데 여러분 그 공교롭게도 옛날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우리 할아버지께서 옛날 때 만들었던 영화 코난 혹시 보셨어요? 연식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는 코난. 그 코난에 보면은 그거 그 음란한 그 씬 말고 거기 잘 보면 코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동양인으로 나옵니다. 배경은 유럽인데 동양인들이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명탐정 코난 말고 이거 벌써 나이 세대 차이가 나네. 저희 나이 때, 저 어렸을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그렇죠. 코난 더 바바리안 맞아요. 그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서양인이잖아. 게르만이죠. 게르만. 그렇죠? 등치 큰. 근데 코난을 따라다니는 아주 머리 좋은 참모 있어요. 물론 배우는 일본인 배우야. 일본인 배우인데 동양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난이 싸우는 적이 누구예요? 동양인 그 무사들. 말 타고 다니는 기마 지배 계급 아니야. 그래서 고대 유럽의 역사를 재현한 거 아니에요. 동양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투르크계 기마 민족들이 유럽을 점령하고서 황제 노릇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코난이 싸우는 세력들이 다 투르크계 기마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슬라브, 게르만, 서양 사람들이 지배계급과 상대해서 싸우는 영화. 근데 거기 보면은 참모가 동양인이에요. 걔가 누구야? 흑색 샤먼.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뭘 하죠? 희한한 걸 많이 만들어요. 막 무기, 화약 이런 걸 막 만듭니다. 왜? 하사신이잖아요. 샤먼 중에 최고의 지위.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지배계급 기마민족 투르크 애들이 일방적으로 슬라브족들을 그러니까 유럽의 그 애들을 족치니까 힘의 균형이 깨져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애들을 도와서 이쪽 기마민족 애들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해주죠. 그러면서 온갖 기술을, 과학기술을 막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하죠.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 때 묵가입니다. 묵가가 그랬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면은 묵가의 그 지식인들이 약한 나라로 가서 그 주민들을 7인의 사무라이처럼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 쌓는 법을 가르치고 병법을 가르쳐가지고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묵가예요. 그리고 묵가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지역에 남아서 벼슬을 얻어서 관료를 하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그러면서 유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그러한 문제가 있는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또 싸워요. 네. 박사님, 스키타이나 유럽의 흑인들은 없었나요? 아프리카에도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파괴하고 은폐한 건가요? 네, 저는 식민지 시대 때 파괴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도 고대 문명이 왜 없습니까? 있었죠. 있었으나 파괴돼서 은폐됐습니다. 그랬고 흑인들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흑인이 없어요? 왜 없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을 지배했던 자들이 투르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럽에 보면은 흑인들 많죠. 프랑스도 그렇고 흑인 많죠. 근데 옛날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이 동유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이런데 그리고 또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잘 보세요. 거기 흑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에는 흑인이 없어요. 왜 없을까? 물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흑인이 없어요. 특히 동유럽의 흑인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왜 그랬느냐? 이게 그 유럽인들이 노예를 지배했던 방식과 투르크인들이 노예를 지배했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죽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거시기를 댕강했습니다. 투르크인들의 특징이 뭐냐? 노예를 잡아오면 거시기를 잘라버립니다. 왜?
종족 번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스키타이가 한번 겪었잖아. 스키타이가 정복을 하러 떠난 사이에 남자 노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키타이의 마을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전설이에요, 전설. 점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키타이가 정복 사업을 끝내고 뭐 또 노예들 잡아오고 약탈물 가지고 자기 마을에 돌아왔더니 남자 노예들이 자기 부인들을 취하고 자기 마을을 거느리 뺏어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타이 전사들이 열받았고 이 새끼들 다 죽었어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배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노예는 숫자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전쟁하는데 승부가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노예를 다 승리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때 그 한 스키타이 참모가 그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니까 저들도 칼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를 동격으로 보고 있다. 칼 대 칼을 갖고 싸우는 전사 대 전사로. 그래서 얘네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을 항복하게 만들까? 그랬더니 채찍으로 싸우자. 그런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채찍에 맞고서 자랐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칼로 싸우지 말고 채찍을 들고 싸워야 저들이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싸울 때는 스키타이 전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싸웠더니 그 남자 노예들이 과거 얻어맞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해가지고 그 남자 노예들을 다 제압하고 점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역성혁명을 일으킬까봐 쫓아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카자흐인들이 얘기하는 중국인들의 기원입니다. 이 골치 아픈 쪽수 많은 것들 쫓아내자. 그게 카자흐스탄에서 전해진 원더우먼. 네, 맞아요. 원더우먼이 아마존에서 베껴간 여전사잖아요. 여전사 아마존에서 헐리우드 영화된 게 원더우먼입니다. 아마존이 누구죠? 남미에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누구예요? 중앙아시아에 살던 여성 전사들을 아마존이라 불렀어요. 헤로도토스가 아마존을 이겼죠. 여자를 때려 눕혔죠. 잘난다. 나 여자한테 이겼어! 그게 아마존 전사예요. 근데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그 원더우먼이 쓰는 채찍을 만지면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진실의 방으로. 그쵸? 왜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컨셉이 나느냐? 왜 몸에다가 이렇게 그 채찍을 묶으면 거짓말을 못하느냐? 옛날 때 그거를 팼기 때문이에요. 다 불지 다 불어. 제가 죽였습니다. 안 죽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였다고 다 모든 걸 다 얘기하죠. 네가 죽였지? 안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가 보물 훔쳐갔지? 안 훔쳐가는데요? 제가 훔쳤습니다. 이러거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렇게 채찍을 감으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술술 푼다 얘기한 게 바로 옛날 때 노예를 채찍으로 때렸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스키타이 여전사들이 원래 채찍을 갖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키르기즈 이런 데 보면은 전통 영화 있어요. 옛날 키르기스탄 전통 영화에 보면은 그 키르기즈 여인들, 우리 같은 동양인이잖아. 근데 이제 남편들이 이제 노략질하러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잡아왔던 남자 노예들이 있잖아. 그럼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럼 반란 일으키면 여자들 뭐냐? 여자들이 쓰는 무기가 활이에요. 활. 그래서 남자 노예들이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육탄전하면 이길 수가 없어. 남자를. 노예들도 이거 존나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붙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을 탁 타고 바로 파르티아 군법. 뒤로 돌아서 활 쏘는 거. 이런 거 하고 칼 들고 다니잖아요. 여자는 창을 씁니다. 왜? 멀리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채찍으로 촥. 그래서 스키타 여자산들은 창, 활, 그 다음에 채찍을 들고 다녀요. 그게 원더우먼의 컨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스키타이족 때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어. 이 새끼들 뭐야? 내가 나갔더니 자기네 그 딸, 자기 부인들을 막 강간해서 막 애를 낳게 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북방 민족들이 잡으면 땡강땡강 다 잘라버립니다. 씨를 못 남기게 하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
또 잡아오면 되지 않은 거야. 또 잡아오면 되지. 내가 싸움 짱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잡아오면 돼. 그래서 박사님, 스키타이는 중국인들한테 멸망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잖아. 스키타이 피부가 파란색이고, 스키타이 피부는 파란색이 아니라 백인입니다. 흰색이에요. 예전에 스머프가 스키타이냐? 맞습니다. 스키타이의 컨셉으로 만든 게 스머프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신라가 스키타이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다 거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에 그렇게 흑인 노예가 많았었는데 흑인이 없어. 왜? 다 늙어 죽거든. 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우리 흑형들의 거시기를 보고 어머나 이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 이 새끼들 남겨놨다가는 나의 후궁들이 전부 다 흑인 노예한테 넘어갈 것 같다. 잘라! 툭툭툭툭툭.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던 동유럽 이런 데는 아주 백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했죠? 얘네들은 원래 지배받았던 민족 아니야. 투르크한테. 그러다가 얘네들이 세계를 제패했잖아. 그리고 나서 그냥 흑인 막 잡아서 거시기도 안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 다 퍼졌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던 동유럽에는 흑인 비율이 지금은 달라요. 하지만 옛날 때 그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백인은 괜찮아. 왜? 이쁘잖아. 그래서 백인 혼혈자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다고 막 그랬습니다. 흑인 혼혈 술탄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아티아 국장. 요거는 뭐죠? 바로 지배계급. 적색계급과 백색계급을 상징하는 그거죠.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진짜로 화이트 크로아티아와 그 다음에 붉은 크로아티아 두 개가 있습니다. 레드 크로아티아, 화이트 크로아티아 두 개가 존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나오죠. 또한 동슬라브족 중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인들을 언급하는 다른 많은 출처가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백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옛날 때는 백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나 백인화 됩니다. 왜? 피지배 계급 슬라브 여자들이 이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혼혈을 해. 오스만 제국도 슐레이만 때 오스만 제국이 국력의 절정을 이루는데 이 슐레이만이 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잡아온 백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뻐. 여기에 뿅 가가지고 슐레이만 그 술탄이 그 앞쪽에 그 엄청나게 똑똑한 오스만 제국의 왕자들을 다 제껴두고 마지막에 얻었던 우크라이나 여자 그 후궁과 낳은 아이를 술탄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은 전통에 따라서 그 술탄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술탄이 아닌 왕자들은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서 만든 그 오스만 제국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 슐레이만의 그 첫째 아들이 정말 뛰어났대요. 그래갖고 그 드라마 보면은 걔가 그 프리메이슨의 기원이 되는 성배 기사단들 있죠? 십자 기사단들을 일당백으로 다 죽여버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그 십자군들 다 작살내고 막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영화상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우리가 지중해를 다 제패했다. 동유럽도 다 가져갔어. 이제 남은 거는 돈 안 되는 지역. 바로 뭐예요?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에 거기는 메인이 아니었어. 당시 유럽의 메인은 동유럽이었어요. 돈 되는 모든 지역은 다 장악했어. 그랬고 지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까지 다 장악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이 굽신거려야 돼. 어디 뭐 인도나 중국 가서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 좀 가져오려면 오스만 제국을 통과해야 돼. 통행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우회로를 찾다가 신대륙을 발견하잖아.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의 그
슐레이만의 아들 왕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메리카 대륙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제국 영토 보면은 아프리카 북부를 다 점령했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로. 그 계획이 있었는데 실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슐레이만이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첫째 아들을 죽여요. 왜? 그 우크라이나 여자랑 난 그 아들, 걔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역적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려요. 하사신들을 불러요. 그래서 하사신들이 죽여버립니다. 큰아들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박사님 예전에 켈트족이랑 한국인들 정서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켈트족 아시안 유대인이고 한국인들은 동양계 유대인.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백색 크로아티아, 적색 크로아티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이들의 신화,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는 단군 신화 인정 안 하죠? 고조선 인정 안 하죠? 그런 것처럼 크로아티아도요, 학계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고대 신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로. 근데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크로아티아인들은 어디서 왔느냐? 발흐입니다. 발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싸우는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이 발흐란 지역으로부터 크로아티아로 들어왔다는 발해. 네, 다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네, 관계에 있는 단어. 발해라는 단어도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로부터 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부도지에 하면 신라는 파미르곤에서 왔습니다. 환단고기에 하면 고구려도 파미르곤에서 왔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점괘에 의한 정착지의 결정. 그래서 이들이 유목민족인데 인구가 팽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크로아티아 전설. 여기 보면 Arrival of Croatia to the Adriatic Sea. 그 바다죠. 거기 그 바다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의 크로아티아 땅에 어떻게 크로아티아인들이 오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영화입니다. 영화 일부예요. 네, 아드리안 해. 왜 우리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인들이 왜 아드리안 해에 살게 되었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영화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 가운데 이렇게 샤먼이 딱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샤먼이에요. 요 샤먼. 샤먼이 야야야야 너무 많아. 이제 우리 찢어질 때가 됐어. 너희들 부족 이끌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그럽니다. 샤먼이. 제가 얘기했죠. 그 국가를 건설할 때 아까 탱그리의 세 아들 카이사르, 칭기스, 예루살렘 이런 애들 그 흩어져 간 게 다 샤먼들이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 파미르곤에서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죠? 샤먼이 점괘를 봐가지고 너는 동쪽으로 가, 너는 서쪽으로 가 이런다고 얘기했었죠. 이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보면 어때요? 샤먼이 의미심장하게 뭘 들고 있습니다. 저걸 이렇게 막 흔들어, 삭짤짤이 흔들어. 그러더니 땅바닥에다 탁 던져요. 점괘가 나온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비프롤리아세.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나 슬리에베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쪽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대충 들으니까 알겠어. 왜? 러시아로 시베르거든요. 그래서 북쪽. 그래서 너 북쪽으로 가. 그 다음 나 이스토크. 그 러시아에서는 동쪽을 바스톡이라 그럽니다. 바스톡. 근데 크로아티아는 이스톡인가 봐. 동쪽. 그러니까 위 루시. 너는 동쪽으로 가. 그리고 위 세시. 나 자라트. 러시아로도 서쪽은 자라드예요. 그러니까 자라트. 너는 서쪽. 그리고 한 명이 남았어. 너 어디로 가? 나 유크. 유크는
그 러시아로도 남쪽은 유크예요. 그래서 남한을 유즈나야 까레야라 불러요. 그래서 유크. 그래서 너는 뭐야? 남쪽. 그럼 넌 남쪽으로 가. 그러니까 씨발 좋댔다. 왜 남쪽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샤먼이 다 정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동합니다.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남쪽으로 가려니까 계속 가는 거야. 샤먼이 남쪽으로 가랬으니까 갔더니 아드리아해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크로아티아가 만들어졌다. 남쪽이 왜냐고요? 몰라요. 영화상에서 표정 컨셉이 저래요. 넌 동쪽으로 갔더니 막 이야 하고 넌 서쪽 우와 하는데 넌 남쪽 했대요. 그래. 근데 여기 보니까 샤먼 여기 이 방향을 설정해주던 샤먼 있죠? 이 샤먼이 따라옵니다. 남쪽으로. 왜? 여기가 명당이야. 야, 동쪽, 서쪽, 북쪽까지는 좆땡겨. 여기가 최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중에 샤먼이 여기서 쓱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여기 최고의 땅이야. 그게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시작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야, 이 애들 이거 알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 이런 강의할 때 여러분 어떤 민족단체도 제야사학자도 고조선 건국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 못하죠. 저는 이거 알았거든. 근데 크로아티아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 하면서 고대사 연구한 사람들 진짜 고조선의 문화 풍습을 모른다니까. 진짜 문화 풍습을 몰라. 안다면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왜 샤머니즘의 그 구치라는 이걸 내가 왜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모든 게 그렇게 문화로서 엮여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 제목이요. 영화 제목은 모르고요. 유튜브에다가 이거 치면 돼요. 그냥 Arrival of 이거 글씨를 좀 확대해 줄까? 자, 요렇게 감독님이 이거 쳐주실래요? 글자 보이세요? 예. 유튜브에 이 제목을 치면은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영화 보고, 크로아티아인들도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적색 크로아티아, 백색 크로아티아. 이러한 전통을 가졌으면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네. 됐어요? 보냈어요? 아니. 댓글창에다 써달라니까? 네, 그래야 그냥 카피해서 쓰지.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 그러니까 이 스키타의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적색 크로아티아가 있고 백색 크로아티아가 있는 거고, 러시아도 백색 러시아와 적색 러시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백색 러시아가 누구죠? 벨라루스. 벨라가 뭐예요? 슬라브어로 하얗다예요. 벨라, 하얗다, 루스, 하얀 루스, 하얀 러시아. 그러면 크라스나야 루스가 있어야 돼요. 적색 루스, 러시아. 그게 누구냐?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별칭이 크라스나야 루스예요. 그러면 지금의 러시아는 족보도 없는 개족보의 나라죠.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짜졌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의 러시아가 짱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러시아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갖고 종주국이라 주장하죠. 여러분들이 먹는 러시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설량가, 그 다음에 보르시, 뭐 이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우크라이나 음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거 러시아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샤실릭은 러시아 음식이 아니에요. 샤실릭은 코카서스 음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하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다 지거라고 우깁니다. 아닌데. 샤실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러시아어가 아니에요. 샤실릭은 투르크입니다. 쇼셜럭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쇼셜럭. 럭이라는 게 붙으면 명사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무슨 고기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재밌어요? 예. 나 통과하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크로아티아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크로아티아 이야기만 1시간 반을 했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원이 키예프 공국인데 그 키예프가 우크라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일본의 임나일본부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들었다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아닌데. 그렇죠? 파미르 고원에 살던 스키타인들이 유럽, 아시아로 갈라진 건가요? 네, 갈라진 겁니다. 우크라이나랑 크로아티아 진짜 지배계층 후손들은 아마 투르크계 민족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투르크계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 때 강력했어요. 신라도 투르크계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또 3차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1시간 반 했는데 뭘 합니까? 이거 그냥 금요일날 할게요.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하고 그러면 이거나 마저 더 보여드릴게요. 하지 말고. 왜냐면 방송 주제랑 다르니까. 자, 에서버브 소빌러 제2화죠. 신라 박혁거세의 건국이념 제2화 2화세계. 지상을 하늘과 똑같이 만든다. 영어로 하면 에서버브 소빌러. 자, 유엔에서 33분할 국가를 만들었죠. 이렇게. 자, 이거 세계 지도에 위도 경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할하면은 33개입니다. 아세요? 유엔의 그 격자는 33개입니다. 33개의 세계를 다스리는. 33이라는 숫자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33 그랜드 마스터. 그렇죠? 이 33이라는 숫자도 어디서 온 거냐? 샤머니즘입니다. 그 반지의 장에 보면 켈트족 신화 나오죠? 천상계, 중간계, 지하계. 인간은 중간계에 산다고 얘기하죠. 그 똑같은 이야기가 몽골 샤머니즘에 나와요. 탱그리가 사는 하늘, 천상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중간계. 그 다음에 그 악마들이 사는 세상, 지하계. 그래서 천상의 33개, 인간계의 33개, 지하계의 33개에서 99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 몽골 샤머니즘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위는 99 그랜드 마스터예요. 그래서 불교랑 똑같이 염주가 있어요. 카톨릭도 묵주 있죠? 염주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108개입니다. 108번뇌 해가지고. 근데 이 108이라는 숫자도 뭐랑 관련이냐? 달과 관련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몽골 샤머니즘에 쓰는 염주는 99개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창고에. 제가 사다 놨는데 99개의 염주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 99개를 돌리는 겁니다. 샤머니즘 명상합니다. 불교가 명상한 게 아니에요. 불교 이전에 힌두교 이전에 샤머니즘이에요. 원시 시대 때부터 샤먼들은 가부좌 들고 명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언제부터라고 나는 알 수 말할 수 없지만 옛날부터 그런 풍습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염주가 이걸 돌렸는데 샤머니즘은 99개입니다. 99개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바로 이 중간계. 이 중간계 최고의 마스터는 어쨌든 중간계의 33 그랜드 마스터죠. 유엔 깃발에 보면은 그래서 세상을 33개로 나눠놨죠. 우연의 일치일까? 안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12황국 왜 12일까? 그거는 바로 계절과 관련이 있죠.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 유엔하고 똑같은 컨셉입니다. 12황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12개의 국가로냐. 1년은 4계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2개월로 이루어지고 1년 365일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의 황제 어떤 12황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는 크게 동서남북 4분할한다. 왜? 아까 크로아티아 거기 보면 샤머니 이거 뼈 던진 다음에 너는 동쪽, 너는 서쪽 이런 식으로 하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분국, 그리고 그 각자가 셋, 삼수 분할로 나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12개가 된단 말이야. 그 12개의 부족에 30명씩. 왜? 환웅의 무리 보면 숫자 3, 3,000명 뭐 이렇게 3으로 나가죠? 그래서 360개의 부족이 됩니다. 1년 365일.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별자리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이거 그림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65개. 아까 이거 유엔 모양 보였으니까 이거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요, 다 천문 별자리랑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황도 12궁. 이거 맞아 해야겠지. 자, 그래서 360명의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남자, 여자에서 720명. 다 이거 숫자가 뭐죠? 360, 720. 다 지구의 세차 운동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72는 뭐죠? 태양이 72년에 1도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히브리 유대교에서 야훼를 히브리 문자로 쓰고 숫자화 시키잖아요. 그때 숫자가 뭐죠? 70입니다.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명에서 1008. 그게 바로 달에 잘못 썼다. 1080마일이 아닌데. 오타 났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반지름. 됐어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네. 달의 반지름이에요. 달의 지름은 2160마리입니다. 2160은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21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66. 다 6과 관련이 있어. 네. 그래서 3 안에 78개의 국가가 있었다.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11계단, 11단계의 7분할 하면 어떻게 나오냐? 바로 78개 국가가 나옵니다. 3 안에 78개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 천문하고 관련된 숫자예요. 11 곱하기 7. 77. 그리고 중앙에 하나. 유엔처럼. 유엔도 보면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33이죠? 그런 것처럼. 천문을 모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 7과 11의 조합이에요. 숫자 7과 11. 여기 보면은 7등분. 7등분을 하고 이 각 레벨이 11레벨이거든. 국가를 통째로 황제, 왕, 제후 이렇게 레벨이 내려가잖아요. 봉건 시스템. 이거. 왜 7과 11이라는 숫자 조합을 해서 78국을 만들었느냐? 7-11. 우리 7-11이라는 편의점 있죠? 그 7-11이 뭔지 알아요? 지구의 높이와 지름의 비율입니다. 그게 7대 11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반으로 쪼개. 그래서 이 지구 밑에 지름과 높이의 비율입니다. 네. 7-11. 즉 뭐다? 78국이라는 소리는 지구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천하예요. 즉 오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4만 78국을 한반도 안에다 다 쑤셔 넣는데 개구라죠. 그럴 리가 없죠. 78이라는 숫자 다 의미 있는 거예요. 네, 7-11입니다. 7-11. 요건 내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고구려의 3분할 제도. 왕부족, 왕비부족, 제사장부족.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적색계급, 백색계급, 흑색계급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왕부족은 왕부족대로 동서남북의 칸을 다스리죠. 그게 바로 중앙에는 왕 존재하고 왕 밑에 꼬봉들 칸. 그래서 중앙, 동서남북, 좌천영 500호, 남자 북현무. 그 각각 별자리로 가운데는 북극성, 동쪽은 황소, 서쪽은 사자, 남쪽은 정갈, 북쪽은 정갈자리 해가지고 개노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네, 게루부. 게루가 무슨 말일까요? 아마 몽골 말일 겁니다. 게루.
게르가 뭔지 알아요? 몽골어. 게르는 네, 몽골말 맞는데 게르가 아마 몽골어 제르에서 왔을 거예요. 제르가 뭔지 아세요? 사슴킹입니다. 순노부와 소노부는 뭘까요? 저것도 몽골어일 거예요. 바로 뭐다? 초노. 초노가 뭐냐? 늑대입니다. 제르. 사슴뿔을 쓴 사람이 가운데 딱 있고 양쪽에 순노부와 소노부, 늑대 2마리. 관노부와 절노부는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까마귀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입니다. 오딘 보면은 가운데 딱 오딘이 앉아있고 양쪽에 늑대 2마리, 까마귀 2마리. 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동서양이 고대에 스키타이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사라져요. 이게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얘기하는 휘페르보레아가 아닌가 싶어요. 휘페르보레아는 뭐다? 북극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이 있었는데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세계 단일 정부에 해당하는 거대한 유목국가를 건설했었다. 과거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갔느냐? 만주로 갔다.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육회를 먹잖아. 생고기죠. 우리가 육회를 먹는 풍습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아마 에스키모인들한테 왔을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그렇죠. 잡아서 생고기로 먹습니다. 우리 생고기로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간도 먹고 막 그러지 않나? 먹죠. 간, 뭐 창자 이런 거, 천엽 그래 천엽 생으로 먹잖아. 그렇죠? 이 풍습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북극권에 살다 온 그 풍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또 까먹었는데 그 어디 신씨인가? 그 집안은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생고기를 올린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느 집안인지? 여기 있을까? 찾아보자. 내가 자꾸 까먹어. 어디 있을까? 평산신씨, 신숭겸의 자손들. 네, 평산신씨, 신숭겸의 자손들은요, 지금도 생고기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생고기를 올려놔요. 그러면 왜 생고기를 올리는 풍습이 생겼을까? 북극권에서 왔으니까. 이들. 자, 신라의 왕관. 왜 술록관이죠? 술록불을 어디서 봤어? 그거 북극권을 가야만 술록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권을 가야만. 즉 신라의 지배계급은 어디서 왔다? 북극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휘페르보레아. 북극권으로부터 내려온 자들. 근데 전설에 보면 뭐라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갖고 있죠? 천손 강림. 똑같잖아.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오는 휘페르보레아 사람들이 만주로 갔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 아니야. 고구려에서도 보면은 게르부 고씨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게르부가 바로 중앙, 북극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술록불. 신라도 술록불. 그러니까 사슴불. 그쵸? 현만주? 지금의 만주. 네, 지금의 만주를 얘기해요. 지금의 만주. 그쪽으로 많은 지배계급들이 온 것 같습니다. 왜? 에서부 서빌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지상에 옮겨가지고 거기를 어떤 별의 기운을 받은 지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도 별자리의 모양에 맞춰서 지어요. 그런 풍습이 고대에 있었어요. 그랬고 청나라, 중국 청나라, 우리나라 때도 그 풍습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강희제인가? 그 사람이 편찬했던 만주 원류고, 만주 원류고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만주 원류고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 만주고 원류고 편찬 당시 그 역사학자가 얘기하죠.
지금도 발해의 상경 용천부를 가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모방해서 도시 건설을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도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해의 상경 용천부, 수도도 별자리 모양을 본떠서 건설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떠서 하는 건 아주 오래된 풍습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된지 누구도 모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목민을 제하고 날고기를 즐기는 나라는 아주 드물죠. 예, 아주 드문 게 아니라 몽골인들이 지금 날고기를 먹긴 먹나? 카자흐인들 날고기 안 먹는 것 같던데 우린 먹어요. 왜? 우리 하사신 민족 아니야. 하사신. 흑색 샤먼의 자손들. 우린 북극권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북극권에서 먹었던 음식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어. 그리고 피를 먹죠. 근데 오늘날은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선짓국을 먹죠. 끓여서 먹죠. 옛날 때는 아마 생으로 먹었을 거야. 그러나 따뜻한 남쪽 지대에서 피를 잘못 먹었다가는 병 걸립니다. 왜? 여기는 따뜻해. 부패하기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끓여. 그래서 선짓국을 먹죠. 어쨌든 피를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피를 먹고 그리고 생고기를 먹어요. 피를 먹기도 하는 것 같아. 왜? 녹용 먹잖아 우리. 그쵸? 녹용. 이거 녹용. 사슴 뭐랑 관련이 있죠? 술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먹는 이 풍습들을 보면요. 우리 한민족이 북극권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고대의 북극성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 계급들의 자손이죠. 네. 그쵸? 사슴피 녹용 존나 좋아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몽골인이나 카자흐인들, 투르크계들은 안 먹어요. 녹용피 안 먹어. 희한하게 한국인들만 먹어.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우리의 그 고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풍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닭고기도 생으로 먹죠. 전라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풍습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북극권의 풍습이에요. 우리가 태고 쪽부터 살았을 때 먹었던 그 풍습이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야. 즉 뭐다? 유럽 쪽으로도 갔을 겁니다. 휘페르 브리아 사람들이 왜 안 갔겠어? 갔는데 주로 어디로 왔다? 만주로. 왜? 메시아 사상 때문에. 별자리 사상 때문에 그래요. 치킨. 닭은 기생충이 많을 텐데 모르겠어요. 옛날 땐 먹었어요. 샤만 계급이라서가 아니라 북극성이 우주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도 별 봐봐요. 북극성만 안 움직여요. 태양, 달도 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즉 세상의 중심은 황제의 수도고 하늘의 중심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 북극성 신을 섬기는 샤먼이 샤먼 계급 중에 최상위 계급입니다. 그 다음 태양을 숭배하는 신, 달을 숭배하는 샤먼, 그 다음에 뭐 시리우스를 섬기는 샤먼, 플레아디스를 섬기는 샤먼, 이런 샤먼들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으뜸은 북극성을 모시는 샤먼이 최고의 샤먼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절에도 가면 칠성각 이런 거 있잖아요. 산신각. 그거 다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북극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북극성 신앙입니다. 네. 북극성에게 소원을 전하기 위해서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화에서는 북두칠성이 두레박으로 묘사가 됩니다. 혹은 이 숟가락처럼. 그래서 하늘의 소원을 빌면은 이 두레박 혹은 숟가락처럼 생긴 거에 나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북극성이 이렇게 뒤집히잖아. 그러면은 촤 소원이 북극성에 도달한다 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은 북극성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태양 숭배 신앙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우리 민족의 주류 신앙은 북극성 신앙이에요. 석굴암 같은 거 태양 숭배 사상의 잔재입니다. 왜? 그 석불이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이 뜨는 곳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
그거 왜 그래요? 태양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 숭배 사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주로 섬겼던 신은 북극성이에요. 유대인도 똑같고 그 북극성을 히브리어로 뭐라 불러요? 야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기도를 하죠. 왜?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야 북극성에 도달하니까 은하수의 색깔인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백의 민족, 흰색 샤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만 갖고 거의 1시간 45분을 했으니 그 3차 대선 후보 토론 이야기는 우리 금요일 날 하자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티리는 또 추가로 할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역사 얘기로 해서 딱 오늘 주제에 맞게 요거만 해서 끝내고 나머지 지저분한 정치 얘기 여기 섞으면 주제가 2개가 되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가라앉은 문명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 Start with the story of paradise 태초는 어머니의 시대 인간과 신은 하나 bodies a temple 모든 영혼을 조발 이루고 순환하며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 Like Ouroboros 까마귀 깃털은 천손의 상징 하늘과 교감하며 태양을 잉태 Shaman's crow wings 왕은 재단 위에 올라 스스로 희생해 피와 살을 나누지 Divine madness 매년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새로운 왕이 탄생해 Until power took over 내 욕망이 태어나 강한 자들의 시대가 열려 더 이상 재단 위에 왕은 없어 대신 이 생명을 고를 수 있지 Not forgot 정적이 적당할지도 몰라 신은 높은 곳으로 멀어지고 개비려는 신의 대리인을 작초해 맹렬하고 강한 영웅 기보 Hell 개비려 권력의 왕관을 다투어 Crown came from a crow 태양 속에 둥지를 틈불 쌓쳐 단군의 지팡이에 새겨진 동이의 상징 The three-legged crow 금단의 혈매에 취해 스스로 머리 위에 얹은 crown 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산맥을 따라 Expansion of humanity 적과 꿀은 어디에 뼈조각을 굴려봐 Oh God please give us a revelation 신성 가득한 광각은 절박한 미어출한 광기 Crazy wisdom 왕의 광대가 된 샤먼과 구름 같은 너희 양들은 약속된 땅을 기도해션 Finally 마침내 찾은 안식처 창조의 DNA가 뿌리를 내려 지상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 Great journey of humankind Divine madness Crazy wisdom